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HSK 상급 작문 파트 1의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고, 둘째, 그 단어들을 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중국어의 문법 규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먼저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最, 가장, 제일, 吃, 동사죠. 먹다, 我, 대명사, 나, 시과, 명사, 수박이죠. I, 좋아하다, 사랑하다, 혹은 명사로 사랑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 5개의 단어, 우리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정확한 배열이 되는 것인가? 규칙은요, 대명사나 명사를 먼저 찾으세요. 대명사나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로 많이 쓰여요. 대명사나 명사가 관형어로 쓰일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관형격 조사 더를 가지고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더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로 쓰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대명사 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일반 명사 시과, 수박은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 중국어의 어순, 가장 기본적인 어순, 주어, 수로, 목적어를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럼 주어와 목적어는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수로를 갖다 놓아야지 돼요. 수로로 쓰일 수 있는 거는 형용사나 동사인데, 여기서는 치라는 동사와 아이라는 동사 2개가 나오죠. 하나씩 넣어봅시다. 我吃爱西瓜. 나는 사랑하는 수박을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수박을 먹는다.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위치를 바꿔놓으면 我爱吃西瓜. 나는 수박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다 수박이 다시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이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것을 동목사조 혹은 동사사조라고도 불러요. 동목사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동사사조라고는 그냥 큰 테두리로 보는 거예요. 동사사조가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주의라는 부사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 놓이는데, 얘가 주의가 정도부사예요. 정도부사는요, 일반적으로 형용사 앞에 놓여요. 그래서 最好 혹은 특별한 동사 I, 想 같은 심리 동사 앞에 놓여요. 그러니까 我最爱吃西瓜 그러면은 나는 수박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I라는 심리 동사 앞에 놓였으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정리합시다. 我最爱吃西瓜 나는 수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본 문장은 S 플러스 V 플러스 O다. 부사의 위치는, 주의 위치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 수로 앞에서 꾸며준다. 주의가. 그 다음에 츠시과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목적어로 쓰였다. 이것을 중국어에서는 츠조, 우리말로는 사조라고 하죠. 단어의 뭉치,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라고 배웠을 거예요. 어떤 동사는요, 명사나 동사 혹은 동사사절을 목적으로 갖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환이 그런 거예요. 我喜欢你 그러면은 니라는 대명사를 목적으로 갖죠. 그런데 我喜欢看电视 나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 동사사조라고도 하고 동목사조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를 목적으로 갖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복습해 봅시다. 어떤 것이 제대로 가야 정답이 되는가? 我 대명사 갖다 놓고요. 시과 목적어 갖다 놓고 동사 갖다 놓아야 한다. 吃시과 수박을 먹다. 수박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가장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我最爱吃西瓜 나는 수박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의 위치입니다.
단어부터 우리 확인하죠. 중위 마침내예요. 동의 동의하다 동의 명사죠. 타 그녀예요. 러 조사죠. 문장 성분으로는 쓰이지 않는데 이 러라는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요. 동사 바로 뒤에 붙어 있으면 동태조사라고 부르고 문장부호,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앞에 붙어 있으면, 즉 문장 끝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기조사라고 그래요. 동태조사로 쓰였을 때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러가 동태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기타 성분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어가 온다든지 다른 어기조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다른 문장이 온다든지 이런 기타 성분을 갖는 거는 중국어 문법 중에 세 군데에서 기타 성분을 갖게 돼요. 첫째는 동태조사 러 완성태일 때 기타 성분을 갖고, 둘째는 바자구 바즈쥐에서 기타 성분이 와야돼요. 셋째는 베이즈쥐 피동문 피자구에서 기타 성분이 와야돼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기타 성분이 오지 않으면 문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 봅시다. 중이 마침내려 동이 타라.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어는 대명사가 주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러는 조사니까 일단 맨 끝에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러가 붙으려면 아까 문장 끝이거나 동사 뒤라고 그랬죠. 동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이라는 부사는 당연히 주어와 수어 사이에 놓이면 돼요. 다 중이 동일러. 그런데 이것만 답이냐? 아니죠. 하나에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생기죠. 무엇이냐면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쓰여서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놓이는 게 일반적인데 중위처럼 두 글자짜리로 된 어기부사는 주어를 강조할 경우에는 주어 앞에 놓이고 수어를 강조할 경우에는 수어 앞에 놓여도 돼요. 즉 두 군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글자로 된 어기부사에 뭐가 있냐? 중위, 예시, 난다, 大概, 恐怕, 反正, 究竟, 到底, 幸亏, 其实, 果然, 偏偏, 当然 이런 부사들은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중이 다 동일러 이런 식으로 주어 앞에 오고 수어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다 중이 동일러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중국어의 기본 문장은 SVO 주어, 수어, 목적어인데 주어와 수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부사는 부사어로 쓰여 수어 앞에 놓인다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예요. 부사는 부사어로 쓰여 수어 앞에 놓인다. 그러나 예가 있다. 어떤 예냐? 두 글자짜리, 즉 쌍음절로 된 어기부사 중인 같은 것들은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주어 앞으로 꼽으면 되고 수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대명사 주어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조사는 일단 끝으로 갖다 놓으세요. 자, 두 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조사는 얘는 문장 끝이거나 동사 뒤에 쓰인 동태조사거나, 사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끝에도 쓰이고 동사 뒤에도 쓰였으니까 동태조사 겸 어기조사라고 봐요. 나중에 다시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중위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올 수 있다. 혹은 두 글자짜리 부사어 중위는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어 앞으로 올 수 있다. 중이 다 동일러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짜이를 사용하는 진행태입니다. 단어 보죠. 나 의문대명사죠. 뒤에 수사와 양사를 갖는 대표적인 의문대명사예요. 뒤에 없으면 안 돼요. 후시 복수바다죠. 이 수사죠.
크 양사를 가진 명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양사로 쓸 때 어떨 때는 명사로 쓰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양사예요. 자, 요게 이번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얘의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전치사죠. 여기서 짜이는 부사예요. 자, 이게 부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동사 짜에는요 목적어를 가져요. 워짜이자. 그 다음에 전치사 짜에는 목적어만 가질 뿐만 아니라 뒤에 동사를 또 가져요. 그래서 워짜이자 칸수,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의 공식을 만족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사 짜에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게 전치사냐 이게 동사냐를 따지만 부사 짜에는 바로 동사 앞에 오면서 무엇을 나타낸다? 진행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대명사는 대부분 주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일단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찾아보세요. 복습하다죠. 푸시 동사, 복습하다로 끝나는 게 동사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사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와 수로 쌓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 수사, 양사 이렇게 해가지고 타먼짜의 후시 나이크 그들은 지금 어떤 과를 그러니까 제 몇 과를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타먼짜의 후시 나이크 타먼짜의 후시 나이크 진행태는 짜이 플러스 동사로 진행태를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5가지의 태가 있죠. 진행태, 지속태, 완성태, 경험태, 변화태 또는 발생태 가지고 5가지의 태가 있어요. 동작의 상태가 있어요. 의문대명사 나는 뒤에 수량사를 갖는다. 수량사라는 것은 수사 더하기 양사, 양사라는 것은 수의존 명사라고 그러죠. 한 마리, 한 권, 말이나 권이 양사인 거예요. 중국어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대명사는 주어로 온다. 여기서 동사 하다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집어넣어 본다. 그 다음에 짜이는 목적어를 갖느냐 안 갖느냐. 가지면은 동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인데 안 갖죠. 복습하다. 어떤 과를 복습하느냐. 나이크. 다음은 짜이 후시 나이크. 어느 과를 복습하느냐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짜이에 대해서 봅시다. 동사 짜이는 목적어를 갖는다. 뒤에 아무것도 안 와요. 전치사 짜이는 목적어가 오면서 왜?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게 되어 있죠. 뒤에 동사와 또는 다른 동사의 목적어가 온다. 얘가 전치사냐 아니냐는 목적어와 동사가 나오느냐 아니냐로 전치사를 알 수 있다. 부사 짜이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뒤에 바로 동사가 온다. 그래서 이걸 부사라고 한다.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즉 영어의 ing를 나타낸다. 진행태는요. 총 7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짜이 너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7가지의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짜이 플러스 동사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강조해주는 그런 진행태의 한 형식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연동사조와 더자사조의 결합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단어부터 보십시다. 차이단 메뉴죠. 한위 중국어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병음 쓸 때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시 동사죠. 주로 수로로 많이 쓰여요. 용 사용하다죠. 시에 쓰다. 더 조사예요. 그럼 문제 봅시다. 菜单汉语是用这个写的. 这个가 관형어로 쓰인 거죠.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여요. 자, 그럼 저거가 관형어로 쓰였으면 목적어나 주어 앞에 와야 했는데 일단 명사 찾아봅시다. 얘가 명사고 얘가 명사죠. 근데 저거 한위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중국어는
그러니까 중국어 앞에 양사가 거가 붙을 줄 아니까 이 메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는 쓰예요. 이 메뉴는 뭐뭐입니다. 뭐냐? 중국어로 쓰인 것입니다. 더가 이러죠. 중국어로 용한위 도구격 조사죠. 용한위 写的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정답이 这个菜单是用汉语写的. 이 메뉴는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쓰여진 문법을 한번 봅시다. 관형어, 지시대명사 플러스 수량사. 여기 수사 없는데요. 수사 이는 한일자요. 수사 이는 항상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가 저거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용, 우리말에 로서, 이제 도구격 조사죠. 로서. 용 한이시에 V1 플러스 O 플러스 V2 연달아 동사가 나오는 뭉치예요. 용 한이시에. 그 다음에 더자 사조라는 건 뭐냐? 자,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쓰이지 않고 주어 앞이나 목적어 앞에 쓰면 우리는 그거를 격조사,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격 조사라는데 문장 끝에 쓰였을 때는 어기조사라고 그래요. 어기조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긍정, 확신, 강조, 과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타 이딩 후이 가오싱더. 그녀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긍정이나 확신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것으로 해석되는 더자 사조가 있어요. 这是你的 이것은 당신 것이고 那是我的 저것은 내 것입니다. 즉 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더자 사조라고 그러죠. 그럼 연동사조는 뭐냐? 왜 연동문이라고 한 거라고 연동사조라고 그러냐? 연동문이라는 거는요, 연동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이에요. 근데 연동사조는 수로 이외에도 주어, 관형어, 목적어, 보어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때는 연동문이라고 안 그래요. 보세요. 我主张 나는 주장합니다. 找他谈谈 그녀를 찾아가서 얘기해 보자고. V1, O, V2죠. 找他谈谈이라는 연동문이 연동사조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동사조라고 그런 건데 이 문장을 보면은 연동사조와 어자사조가 한꺼번에 쓰인 거예요. 봅시다. 다시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인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니까 명사가 와야죠. 수로 스 갖다 놓고 조사 더 갖다 놓는다면은 중국어로 쓰였다. 한이시에 더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짜이 플러스 시간사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쥐싱 거행하다죠. 회의 회의죠. 짜이 여기서는 일부러 붉은색으로 칠했어요. 전치사란 뜻이에요. 저 지시대명사죠. 츠 양사죠. 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무슨 어로 쓰인다? 관형어로 쓰여요. 뚱티엔 겨울이죠. 년 해 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 봅시다. 츠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명사 뭐 있어요? 쩌츠 뚱티에는 아니죠. 이번 겨울은 아니죠. 말이 좀. 쩌츠 후이 이번 회의는 열립니다. 언제? 언제라는 뜻으로 짜이 더하기 시간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2010년하고 겨울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시간사는 큰 게 앞으로 나와요. 그렇죠? 2010년 겨울 우리말하고 똑같죠? 겨울 2010년이란 말 안 쓰죠.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써줘야 한다. 짜이가 전치사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쥐싱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짜이가 부사 아니면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가 된다는 거죠. 这次会议在2010年冬天举行. 짜이 플러스 시간사는 어디에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사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他在上午9点左右来到了办公室. 그는 오전 9시 정도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자, 짜이 플러스
시간사는 동사 앞에, 수로 앞에 쓰였죠. 그래서 이 공식 무지 중요한 공식이에요. 접목사조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뭉치는 이게 접목사조예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즉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인다. 중국어의 전치사는요, 대부분 목적어를 가져요. 여기서 왜 대부분이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나 게이라는 전치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목적어를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접목사조가 전치사 보호해가지고 수로 뒤에서 보호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접목사조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자, 공식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풀어봅시다. 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후이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전치사가 왔으니까 목적어가 와줘야 한다. 어떤 거? 큰 목적어서부터 시간사부터 와줘야 한다. 목적어 중에서도 시간사 중에서. 그리고 동사가 맨 뒤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무주어문으로 在2010年冬天举行这次会议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는데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니에요. 이 목적어가 확실할 경우에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목적어로 하는 거 얘를 앞으로 뽑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죠. 그리고 이미 201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만약 넣으려면은 쥐싱 러가 들어가 주는 게 좋죠. 아직 아니라는 만약 2030년이라고 그런다면 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후이 2010년 天 쥐싱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